드디어 찾았습니다, 방법을. 네,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고요. 글을 쓰는 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일단 저희가 짠 DB 코드를 보시 DB 코드가 아니죠. DB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을 보면 왼쪽이랑 왼쪽처럼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링, 그러니까 논리적, 그러니까 ER 모델은 개념적 설계고 이제 이걸 통해서 테이블을 짜는 거를 데이터 모델, 그러니까 논리적 모델링, 그래서 논리적 설계, 논리적 설계라고 합니다. 개념적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논리적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성한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논리적 설계를 할 건데요. 테이블을 짤 겁니다. 근데 이걸 찍는 이유는 어, 다 같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찍는 거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회원이 이게 보이죠? 근데 이걸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모든 건 이게,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속성이 셋, 여섯, 일곱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티티는 이제 테이블로 표현이 되는데 이 테이블로 표현될 때 단순 속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컬럼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컬럼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다치 속성으로 여러 개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컬럼, 그러니까 컬럼으로 그냥 표현할 시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알레르기가 있다고 치고 만약에 회원이 1번 회원이 B 알레르기랑 A랑 B 알레르기가 있다고 적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어, 일단은 근거로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ER, 그리고 이제 논리적 설계, 그 테이블 짜는 거 배우고, 그다음에 SQL로 직접 DB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테이블을 잘 만들었는지 판단하는 정규화를 배우게 됩니다. 정규화는 뭐 단계 수가 많긴 해요. 근데 상업적으로 쓰이는 단계까지가 3까지거든요. 3 정규어까지만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정규화 제1 정규화는 아토믹하지 않다예요. 컬럼이 아토믹하지 않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토믹이라는 게 좀 말이 너무 어려운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아토믹이라는 말이 아토믹하다는 이게 원자적 그러니까 쪼개질 수 없다. 원자 자체를 쪼갤 수 없다. 쪼개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컬럼 자체가. 근데 지금 회원 1번이 알레르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A랑 B는 쪼개질 수가 있잖아요. A 따로 B 따로. 그래서 아토믹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토믹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제1 정규화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뭐 좋지 않은 거죠. 이게 근거로 따지면 그렇게 따질 수가 있고 근데 실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회원가입을 할 때 알레르기를 이제 부여줄 거란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를 DB상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DB상에 알레르기 정보를 보여줄까요?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 거죠. 회원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선택 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회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알레르기 정보를 추가를 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창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이상하죠?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 때 보여줘야 되는 알레르기를 저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따로 테이블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가지고 회원에도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를 해줘야 되긴 하는데, 왜냐면 엔티티 상에서,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에서 알레르기는 회원의 속성이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회원 1번이 A 알레르기랑 B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테이블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매핑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따로 알레르기 따로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회원의 번호와 알레르기의 번호를 가지고 매핑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알레르기와 회원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이거에 대한 내용이 딕이 또 말을 할 겁니다. 다데다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나는 알레르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설명을 하나 더 붙여서 한다면 회원에 여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아까는 회원 1번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10명 중 5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레르기가. 그럼 널이 5개가 찍힐 거거든요. 여기 아마 5개가 이렇게 주르륵 찍힐 건데 그렇게 내용이 그러니까 널이 5개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건 감적인 부분인데 좀 이상하거든요. 이것도 아까 A랑 B. 근데 뭐 직감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근거적인 측면에서 제1정규화에서 어긋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회원과 알레르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에는 조합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조합식 엔티티는 여기에 있단 말이죠. 여기도 단순 애트리뷰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일단 조합식에 3개를 표현을 하고요. 아이고 사라졌는데 작성일까지 이 보시면 회원 아이디, 메뉴 아이디, 빵 아이디가 있는데 일단 이건 제쳐두고 3개를 표현을 하고 이제 저희가 서브웨이를 선택할 시에 메뉴를 선택하고 빵을 선택하고 재료를 선택해요. 그래서 일단 메뉴부터 보면 메뉴도 엔티티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알레르기랑 마찬가지로 메뉴 자체에도 메뉴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B상의 그 메뉴에 대한 선택 정보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보를. 그래서 따로 엔티티로 구현을 한 거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고 그러면 이 메뉴랑 조합식이랑 또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대1이거든요. 왜 1대1이냐면 조합식에서 메뉴는 하나예요. 메뉴 입장에서도 글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메뉴의 아이디를 아니죠. 둘 다 1대1이기 때문에 1대1의 경우에는 누가 의존 쪽이냐라고 이제 판단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메뉴의 고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컬럼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조합식 아이디 번호를 붙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조합식 번호가 여기가 붙게 되는데 조합식에서 내 메뉴를 여러 개 그러니까 조합식이 5개라고 치고 메뉴 1번 메뉴 1번 메뉴를 조합식 5개에서 3개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조합식 번호가 1, 2, 3를 찍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위 상황 아까 회원에서 설명했던 거랑 겹치게 되는 겁니다. 원자적이지가 않죠. 제1정규화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에 대한 컬럼은 조합식 아이디가 없어야 되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원자적이지 않으니까 제1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메뉴의 조합식 아이디를 여기 넣는 게 아닌 거고 그럼 반대로 메뉴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조합식의 메뉴 아이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합식이 어떤 메뉴를 사용했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용어로 설명하자면 조합식은 메뉴에 의존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메뉴가 본체인 거고 글은 그거를 이제 참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계라는 거는 참조니까. 빵도 똑같은 거예요. 빵도 빵을 선택해야 되니까 빵에 대한 정보들은
이제 저희가 고유 테이블로, 그러니까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빵의 경우에도 매년 똑같이 여기 조합식 번호를 적을 게 아니라 빵에 대한 정보를 조합식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왜냐면 조합식에서 빵은 하나고 빵 입장에서도 조합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의존적이냐? 조합식이 빵에 의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식이 빵을 참조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합식과 재료가 남았는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소스, 추가 토핑, 그다음에 뭐 야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야채, 소스 이게 추가 토핑을 세 개로 이제 엔티티를 가져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빵, 빵 메뉴 이처럼 야채, 추가 토핑, 소스라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던 걸 하나로 뭉쳤습니다. 일단은 왜 뭉쳤냐면 세 개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이제 조합식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커리문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너무 불필요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가짜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아이디 번호로, 그러니까 타입 번호,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다 라고, 이게 만약에 1번이다 했을 때 야채인 거고 2번이다 했을 때 소스고 3번이다 했을 때는 추가 토핑,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자라고 해서 재료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또 말하다 보니까 메뉴랑 빵도 섞으면 또 괜찮긴 하겠다라는 생각 좀 들긴 하네요. 이거 두 개를 섞어도 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빵 길이 때문에 따로 두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재료는 이게 동일하거든요, 컬럼이. 그래서 재료는 한 번에 묶었고,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합식 입장에서 조합식 입장에서 재료는, 얘 입장에서 재료는 n개인 거죠. 왜냐면 중복 선택이 되니까 n개인 거고, 재료 입장에서 조합식은 하나입니다. 1대 4인 것 같긴 한데, 1대 4일 때는, 1대 4인 경우에는 참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재료 입장에서는 조합식이 하나인 것 같고, 조합식 입장에서는 재료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대 4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누가 어디 의존하냐를 봐야 되거든요. 재료 입장에, 재료는 고유 데이터고, 얘는 얘 참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근데 1대다라고 했을 땐 이게 그 1대다인 경우에는 포럼키만 넘겨주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하여튼 이게 1대다인 것 같긴 한데 1대다로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재료는 재료만의 고유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식의 재료를 여기다 재료 아이디 넣으면 원자적이지 않게 되거든요. 재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대다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엔 다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가정을 했을 때 둘 다 안 맞으니까. 이 다대다인 경우에는 다대다는 테이블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불가능해요. 테이블로. 다대다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매핑 테이블, 아까 이 친구들처럼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재료 선택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조합식 아이디 번호를 줬고, 그 다음에 재료 아이디를 매핑 테이블 따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요. 매핑 테이블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둘 다 두 개를 매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근데 평가랑 조합식이랑 이제 둘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평가라는 거는 사실 보면 댓글이고요. 조합식은 다시 말하자면 그린 거거든요. 글의 댓글이잖아요.
글이랑 댓글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속한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연결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긴 한데. 그래서 조합식 이제 또 이거 잘못 그려놓은 것 같은데 조합식 입장에서 평가는 그 댓글은 여러 개고 댓글 입장에서는 조합식이 하나거든요. 그건 이게 반대로 적은 것 같은데 또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1대 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포렌키라서 표현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뇌가 말끔해지죠. 왜냐면 평가에다가 조합식 번호만 적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포렌키로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 평가는 또 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회원이랑. 근데 보통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댓글을 글 하나에 댓글을 작성할 때 여러 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한 번만 하잖아요. 딱 한 번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관계인 거예요. 1대 N이라고 뭐 해도 뭐 사실 포렌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별 상관없긴 한데 일단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왜냐면 얘 입장에서 하나고 얘 입장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의존적이냐 그러니까 누가 참조를 하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이 본체하고 평가 댓글을 이제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얘를 참조를 하는 거 해야 돼서 평가에서 얘를 참조하기 때문에 회원의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죠.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평가 댓글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평가 댓글을 만들고 그리고 이 엔티티에는 평가 점수도 필요하니까 점수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16분 동안 저희가 설계한 다이어그램을 테이블로 표현을 했고 이제 이 테이블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SQL 코드를 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규화는 뭐 제1 정규화, 제2 정규화, 제3 정규화가 있긴 한데 사실 이 정규화라는 거는 저희가 뇌로 그냥 할 수가 있거든요. 원저적인지만 살짝 평가만 하면 되는 거라서 2랑 3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영상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